네, 안녕하십니까. 정자입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4월 4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속보가 오전에 있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올랐던 영상이 상당히 좀 유의미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설왕설래도 많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예측들도 많은 하루였는데 저는 역시 항상 뭔가를 볼 때는 태도를 보면 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태도.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뭔 얘기를 한다 이런 것보다 걔가 눈을 어떻게 뜨고 있느냐, 또는 뭐 손짓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지금 상황을 예측하는 거죠. 지금 봤을 때는 뭐 가장 이제 저는 민주당에서 뭔 얘기를 할 때 워낙 얘기가 다 거짓말이니까 사실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은 말이냐 막걸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걔네들이 무슨 의도인가, 무슨 속셈인가라는 것을 알아들게 하는 가장 이제 좋은 바로미터가 되는 사람이 박찬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예요. 박찬대를 보면은 민주당을 알아.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뭘 할지, 민주당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민주당이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이런 거는 박찬대를 보면은 그냥 알 수 있어요. 예. 그만큼 박찬대 얼굴은 어떤 얼굴이다? 돌잡이 얼굴이잖아요. 돌잡이. 돌잡이들이 뭔 생각을 깊게 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알잖아요. 돌잡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애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돌진 주먹 딱 치고, 이렇게 있는 돌잡이 같은 얼굴이 경기난 얼굴인데, 박찬대가 지금 오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은혁을 임명해라. 어저께도 마은혁 얘기했는데, 오늘도 마은혁을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마은혁 얘기를 오전에만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4월 4일 날 한다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후에도 마은혁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은혁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4월 4일 날 선고를 하는데 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얘기를 할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각이냐 각하냐 이제 지금 많이 예측이 많았잖아. 기각일 수도 있다. 뭐 기각이면 좋다. 왜? 기각이면 또 재탄핵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직무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 직무가 뭐냐면, 민주당 진영, 좌파 진영에서 하나는 뭐냐면 언론이거든. 근데 지금 보면 오늘 제가 이제 다음 포탈을 요즘에 자주 보는 이유가, 다음 포탈은 99.9% 순도의 좌파 포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분위기를, 거기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다음 포탈이야. 근데 12월 3일 날 이후부터 다음 포탈을 볼 때 저는 역겨움을 느꼈어요. 왜? 너무 거의 내란 선동부터 시작해서 내란 수괴, 이런 관련돼가지고 가장 이제 우리가 듣기에 너무 힘든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가장 가득 차 있었던 곳이 다음 포탈인데, 오늘만큼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의 강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이 가장 적은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주로 많았냐면, 모든 기사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복 가능성,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몇 프로냐? 그래서 심지어 여론조사까지 지금 막 하고 있더라고. 아니, 그 빠른 시간 내에 언제 이렇게 빨리 여론조사를 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오늘 얘기했는데 어떻게 오늘 여론조사가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의혹이 풀렸죠. 걔네들은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고 하잖아요. 결과를 내고. 그러니까 명태균이나 이런 애들하고 차원이 틀리니, 걔네들은 진짜 결과를 내고 하고, 리얼미터니 이런 것들처럼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좌파 언론이 가장 많이 담은 얘기는 뭐냐면 불복종입니다.
헌법 심판에 대한 불복종. 그냥 불복하겠다는 것을 가져가는 거지. 이 불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기각이든 각하든 일단 인용은 안 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끼리, 소위 얘기해서 이 하이에나들끼리 그 낑낑대면서 본인들의 그 이제 라이온 킹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지. 심바가 돌아온다. 심바가 돌아온다. 우리 다 죽었다. 심바가 이제 우리를 한 입에 다 물어 죽일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심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린 심바를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점거한 이 땅에 심바를 다시 들여놓을 수 없다.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 방법을 뭐라고 썼냐면 불복종. 헌법 심판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 좌파들은 이제 좌파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다음 포탈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뭐냐면 바로 박찬대야. 박찬대가 오늘 마은혁에 대해서 오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에도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마은혁 심판에 대해서. 마은혁에 대해서 얘네들이 결국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를 마은혁으로 본다? 그건 뭘 의미하냐?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이 각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각하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마은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뭔가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4월 4일날 선고가 나왔는데 마은혁이 무슨 필요가 있어, 솔직히. 근데 4월 4일날 선고가 있으면 그게 기각이 됐든 지들이 원하는 인용이 됐든 마은혁이 뭔 필요야. 그래서 저는 12시 이후에 마은혁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돌진애비, 우리 찬대가 마은혁을 쫙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죠. 각하구나. 왜? 민주당 애들은 원래 단순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뭔가 필요하냐?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럼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고,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어야 되는 거야. 짜장면 먹고 나서 뭐 먹고 싶을 거에 대한 생각까지는 못 해. 짬뽕 먹고 나서 뭐 먹고 싶을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해. 이런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만 딱 생각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은혁이지? 그럼 왜 마은혁일까? 얘네들끼리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애들은 일단 인용 안 된 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불복할게. 불복 여론을 환기시킬게. 그러면서 어쨌든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면 어떻게 이제 뭐 시위를 부추기든 뭐 이렇게 촛불 시위를 부추기든 막 이럴 거야. JTBC든 MBC든 뭐 용납할 수 없다. 뭐 헌법재판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좌파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은 뉴스가 앵커가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앵커가 뭘 한다? 판단을 하고 논평을 하죠. 그게 우리가 좀 웃긴 점이지. 옛날 MBC하고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양의 소리를 얘기해 주는 거지. 서울의 소리가 아니라 평양의 소리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자유우파들은 되게 쉽게 이제 더 읽기가 쉬워졌지. 어차피 중요한 것은 노출이 돼서 규정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겠지만 노출이 돼서 규정이 된 이상, 그러니까 JTBC나 MBC가 평양의 방송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안 이상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쉬워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가늠을 하면 되는 거지. 얘네들 생각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얘네들을 언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잡소리로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상당히 편해지는 겁니다. 편해지는 거예요. 마은혁을 어떤 용도로 하겠느냐 할 때 저는 딱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솔직히.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상황에서 가장 이걸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에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죠. 최대한 입을 안 열려고 그러지만 저는 동의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지금 이제 각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마은혁을 임명을 해서 9명을 만든 다음에 4월 18일 이전에 뭔가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시 한번 아마 재탄핵을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4일이라는 것을 정한 이유가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야. 4월 18일까지 하기로 했으면은 이미선하고 우영배가 나가는데 쟤네들이 그렇게 막 지연전술을 피다가 왜 갑자기 4월 4일날 선고한다 그랬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잖아요.
그 궁금함이 해소된 거야. 한마디로 작전 변경입니다. 작전 변경. 작전 변경이야. 어떻게 작전 변경? 어차피 문영배라는 사람은 민주당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은 컨트롤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기각을 바꾸거나 각하를 바꿀 수는 없어.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것은 각하야. 그러면은 민주당이 문영배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야, 이왕 이렇게 되면 뭔가를 해보고 죽자. 저는 민주당 애들의 머리 꼭대기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옛날 안기분이 뭐 이런 사람들 민주당 애들 다 아는 거고, 민주화 투산이 뭐니 이런 사람들의 진 면목을 알고 있잖아요. 옛날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민주당이 어떤 인간들인가. 단순한 애들이야. 그냥, 화염병 던지고 돌 던졌던 그 느낌하고 똑같아.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방어하고 이지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이후에 끝나면, 사실 이 얘기가 컸어요. 왜냐면, 한덕수 총리가, 문영배 이미선을 이어갈, 대통령 몫의 후보를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권영세가. 그게 뭐냐면, 너희들 빨리 안 하면은, 우리 저기 2명인가 지명할게. 이 얘기야. 그건 뭐야? 문영배하고 이미선 나가는 즉시 기각된다는 느낌으로 그냥 가져가 버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은 4월 18일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뭐 힘 한 번 못 써보고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응? 뭐 정족수 문제도 이제 얘기가 끝나는 거고 9명이 다 돼버리니까 문영배 지들이 그렇게 원하는 마은영을 딱 임명시켜 버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4월 18일까지 못 기다리고 4월 4일 날 선고를 한 다음에 각하가 나오잖아. 그러면 재탄핵을 해가지고 재탄핵을 한 다음에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마은영을 어떻게까지든지 임명을 시키게끔 협박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물론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될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민주당의 속셈은 뭐냐면 이렇게라도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응?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마은영을 임명 안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은영을 임명 안 하고 나온 각하는 우린 인정할 수 없다. 정족수가 9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헌재에서 9명이 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은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은영을 지금 대기시켜놓고 안 했으니까 이건 위헌적인 헌법재판이니까 우리는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응? 그건 어떻게 한다? 우리는 다시 재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재탄핵을 하는 거하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마은영을 임명시키는 거. 그러니까 위헌이기 때문에 마은영 임명시켜야 되는 얘기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인이 정교존에 이런 애들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머리 굴리고 있을 거야. 왜? 그러니까 한꺼번에 뭔가 확 튀어나와서 서울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지금 확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4일 날 각하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예? 4월 4일 날 각하는 무조건 나오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확 들고 일어나는 그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뭐다? 빠른 시간 내에 재탄핵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마은영을 임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끌고 가서 어떻게든 간에 다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붙여 보겠다. 이런 상황. 참 어려운 얘기죠. 듣고만 있어도 벌써 답답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60항쟁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고 1987 얘기하잖아. 1987에 6.29 선언을 한 거는요. 그들이 데모를 해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한 게 자기들이 데모를 열심히 해가지고 6.29 선언이 일어나고 대통령 직선대가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야. 전두환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자유우파였기 때문이야. 자기가 쥐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는 병신이 어딨어요. 자기가 권력 내려놓으면 보복당하고 덕담사 갈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할 수 있는 권력자가 어딨냐고. 솔직히 저라도 못 내놔. 저라도 못 내놔요. 빨갱이들이 지금 이북에 저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있고 저렇게 시위한 놈들을 다 빨갱이로 보이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본인이 독재자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폭력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역사가 두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 하는 일의 정당성,
이 좌파를 끝까지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 내가 직선제 해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생각 있는 국민들은 민정당을 찍어줄 거야. 노태우를 찍어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한 거야. 자, 그럼 이 좌파들 봐요. 그런 결단도 못 하잖아. 얘네들은 부정선거 없으면 선거에 자신이 없잖아. 우리 자유우파들 봐요. 얼마나 어렵게 선거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얘네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야? 응? 자유우파들은 맨날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좌파들은 저렇게 해서 모든 치팅은 다 하고 있고,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정말 어떻게 좀 긴 하루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4월 4일날 선고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사실 제가 또 이제 확인한 부분은, 윤지원 기자인가요? 중앙일보 정치부 윤지원 기자가 오늘 이제 마은혁, 관련된 기사를 썼더라고요. 참 그거를 오늘 성창경 TV에서도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그 기사를 되게 유심히 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민주당의 패착은 마은혁을 임명하려고 했던 무리수였다. 이런 거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민주당이 왜 한심하다고 느껴지냐면, 뭐든지 과도한 게 문제인 거죠. 과도한 게. 그냥 마은혁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그냥 중도 좌파 정도의 사람만 이렇게 임명했으면, 한덕수가 아니라, 누가도 임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 응?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만약에 마은혁이 아니라 약간 중도적인 느낌이었는데, 이런 사람. 근데 당연히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 솔직히. 근데 뭐하러 그렇게 마은혁 같이 인민노련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보통은 뭐 지방 법원장 정도 다 한다는, 이런 사람, 지방법원 원장 같은 정도로 다 급을 맞춘다던데, 법원 부장판사 정도의 급에서 막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명분을 그냥 상실한 거지. 그러니까 이 민주당 애들이 왜 이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급을 따져가면서 해본 적이 없잖아. 뭐 정청래 이런 애들 그냥, 그냥 건국대 산업공학과 다니다가 그냥, 법사위원장 하고, 최민희 막 이런 애들 말지 기자하다가 지금 막 저런 거, 과방위 막 위원장 하고,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다 막 그런 거 하고 있잖아. 양문석 같은 애들 무슨 뭐 민주파 수도 같은 거 하고, 자기 앞에 있는, 앞가림도 못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막 시켜놓고, 진성준 같이 전북대, 법대 나온 애를 무슨, 정책위원장 시켜놓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급을 안 맞추잖아, 얘네들이 급을. 얘네들은 급을 맞추는 걸 모르는 애들이야. 제가 어제 때 말씀드렸지만, 김정은만도 못하는 애들이야. 김정은은 벽두혈통이잖아. 급을 맞추는 애 아니야. 이 남한에 있는 이 좌파들은 북한에 있는 좌파만도 못해. 급을 못 맞추니까. 이 급을 못 맞추니까 이 습관이 계속 가버리니까 뭘 임명할 때도 도대체 이 까막년인 거야. 아, 이걸 어떻게 임명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임명해놔도 남이 떨어뜨리는데 그걸 왜 떨어뜨리는지도 모르는 거야. 제가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걸 느껴요. 저도 어디 가서 일처리 좀 한다는 얘기 듣는데,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일처리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복 많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인복이 아니라 안목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보는 안목만 있으면 인복이 생겨요. 그렇잖아. 자기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마은혁을 바라봤을 때, 아, 저거 올려봐야 저거 괜히 이상하다. 다른 해. 이런 안목만 있었다면,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니까 정청래든 박범계든 그런 사람들이 막, 했겠지.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급이 안 맞는 사람인데 막 법무부 장관하고 급이 안 맞는 사람인데 막 법사위원장 하니까 본인들은 그 감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윤지원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모든 끝판왕은 뭐냐?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임명한 거야, 그냥. 쓸데없이. 그게 결국은 이 사단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지연되게 만들고 결국 문영배가 개판 5분 전에 되게 만들다. 마은혁이 임명 안 되니까 본인도 막 급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원래 사람이 불안하면 더 서두르게 되잖아. 그 얘기를 오늘 중립자적 입장이 아니라 좌파적 입장에서 쓰더라고요. 전 윤지원 기자가 좌파인 것 같더라고요. 중앙일보가 참 자기들이 애써 감추려고 그러는데 좌파적 시각에서 본인들의 반성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반성문을, 중앙일보가. 그걸 보면서 이제 결말을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중앙일보 윤지영 기자의 마흔역 기사,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피나레를 만들었는데 정말 언론의 어떤 그 좌파 언론들의 그 어떤 스탠스나, 그리고 박찬대의 어떤 그 마흔역에 대한 집착, 그리고 중앙일보의 윤지영 기자의 기사, 이걸 보면서 결론은 4월 4일 판결은 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